그래서 자, 복잡합니다. 우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거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뭐 여기 오픈 에자일 아키텍처에서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배울 게 많다는 거예요.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을 하고 고객의 결국은 익스피리언스를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것에서 결국 이러한 테크니컬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안정되고 그러한 품질 높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그 아이디에이션 단계와 프로토타입 단계까지 좀 알겠는데 이 뒷부분이 좀 어렵죠. 이걸 조금 더 제가 뒷부분, 즉 소프트웨어를 실질적으로 프로덕션 해가면서 안정되고 확장 가능한 소프트웨어, 마이크로 서비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여기에서 주로 최근에 쓰이는 방법론을 몇 가지를 더 소개해드리고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벤트 스토밍과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책의 타이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개발에 대한 주체, 개발의 요구사항의 변화 혹은 시장에 발빠르게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개발자에게 의해서 보틀렉이 생겨서는 안 된다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자나 비즈니스 전문가가 예를 들면 시장에 지금 이러한 오퍼튜니티가 있다라고 하면 곧바로 출시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보완된 하나의 비즈니스 전략적인 방법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의 설계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개발자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내 힘이 좀 약화되나? 그런 게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잘 나눌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소프트웨어 도메인 주도 설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 4가지의 키워드로 요약을 해보면 자주 변경되고 변경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에 적합하다. 자주 요구사항이 변경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애자일한 방법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특히 큰 규모의 라지 스케일로 시스템이 커졌을 때 그 효과를 크게 발휘한다. 효과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자주 변경되고 큰 규모가 되면 소프트웨어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것을 좀 단순하게 브레이크다운, 좀 쪼갤 수 있는 즉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나중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좀 작은 단위로 쪼개면 문제가 단순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합칠 수 있게. 문제가 복잡해지는 이유는 커져서 복잡해지기도 하거든요.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 구분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를 단위 모듈화를 시켜서 단순화시키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투자,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어디에다가 더 집중해서 투자할 것이냐라고 하는 전략적인 부분도 포함됩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이야기, 자주 변화되는 것을 어떻게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은 커버할 수 있느냐면은 개발자의 머릿속에는 이러한 구현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전문가, 즉 기획자의 머릿속에는 지금 당장 비즈니스를 위한 프로세스, 그리고 뭐 고객에 대한 공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돈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근데 이 둘 간의 갭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용하는 언어가 개발자는 상당히 기술적인 언어로 뭔가를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이 코드를 우리는 유비쿼터스 언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기획자들도 상당히 계실 거고 코딩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처음으로 읽을 수 있는 코드를 한번 읽게 해드릴게요.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public class 어쩌고 나와 있는데 여기 guaranteed 30분 딜레이 오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딜리버리 오퍼. 자, 30분 이내에 무조건 배송한다라고 하는 뭔가 제한이죠. 여기 보면 피자 배송이 after 만약에 taken exceeded 30분을 넘어서면 그러면 쿠폰을 그 고객에게 보낸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코드라서 좀 어렵게 보이지만 이
용어 하나하나는 모든 것이 비즈니스에서 사용되는 언어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유비쿼터스 랭귀지라고 부른다. 자, 우리가 소스 코드 요즘 비주얼 코딩하는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걸 그림으로 본들 글자로 본들 어차피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게 내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인가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되든 안에 내부를 읽어봤을 때 내가 이해되지 않는 단어들로 가득 차 있다면 뭔가 기술적인 용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이크로 서비스가 어쩌니 뭔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JPA 코드가 어떻고 스프링 부트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 도메인 엑스퍼트들은 이미 저 멀리로 가버릴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러한 코드가 하나도 언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현업과 개발자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어떤 중간 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스 코드가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이걸로 실제로 소스가 워킹합니까? 실제로 이 동작을 하나요? 쿠폰을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뭔가 30분이 지났는지를 체크하거나 이런 것들을 타이머가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게 되나요? 당연히 이대로는 안 되겠죠. 이 내부를 채우는 것은 개발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언어의 계층을 만든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은 이러한 계층을 도메인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꼭 만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DDD가. 자, DDD 이야기를 갑자기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DDD의 접근법은 첫 번째, 이런 언어 계층을 만든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언어의 계층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차이점.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가 복잡하고 관리되기 어려워지는 이유는 초기에 우리가 비즈니스를 스타트할 때는 이니셜 스테이지에서는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능이 한 개였을 거예요. 쇼핑몰을 우리가 만들다가 자, 아마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쇼핑몰로 성공했어요. 그래서 뭘 추가했냐면은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되니까 나중에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뭔가 다양한 비즈니스를 계속 추가해요. 그러면서 회사가 복잡해지고 우리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복잡해진다. 기존에는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업 내의 시스템들의 여러 가지 구조가 단순하다가 기능이 많아지니까 뭔가 복잡해진다. 복잡해지면서 나중에 유지보수하거나 기능을 확장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로 더티해진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 문제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확장되기 어려운 문제. 그래서 우리가 스케일 단계에서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공하는 것이 이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서는 우리의 소프트웨어의 사이즈를 팀 단위로 한정되게 해서 유비쿼터스 언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현업과 개발자 간의 언어가 용이한 언어로 커뮤니케이션 되도록 해서 스피드도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개발의 스피드도 유지하면서 확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